네,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총 지출 규모가 376조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2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박문규 2차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 예산안이 이제 세입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최대한 확장적으로 이제 편성한 것 같은데 말이죠. 20조 원이나 예산을 이제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슈퍼 예산을 편성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20조 원 늘어난 376조. 예. 총 지출 증가율로는 금년보다 5.7%가 늘어나고 재정 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2.1%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총 지출 증가율과 재정 적자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이러한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은 내수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이러한 경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어렵겠다라는 예. 판단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성장률의 경우에는 세월호 이후에 저희가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1%에서 3.7%로 인하한 바가 있고요. 예. 물가가 계속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성장 물가 안정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고 또 세수의 경우에도 3년 연속 정부의 세수 목표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 경제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서 재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를 살리고 예. 또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런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예산을 20조 원 늘린다고 하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금이 잘 거치고 있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지출을 늘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일단은 경기 부양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건전 재정만 고집하다가 보면은 지금 같은 세수 여건에서 내년도 지출 증가가 전년 대비 동결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보다 적극적인 재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게 됐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 창조경제 분야에는 금년보다 1조 늘어난 8조 3천억 규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17.1%로 아주 높은 증가율 중에 하나겠는데요. 특히 이제 창조경제 밸리를 판교 지역에 만들어서 허브로 육성을 하고자 하고 예. 전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17개 지역을 선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중소기업의 정책금융도 금년보다 5조 늘어난 97조 원 규모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를 하고 예.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능 기금을 신설을 하는데 금년의 지원 규모가 1조 2천억에서 내년도에는 2조까지 대폭 확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 저금리로 이렇게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14,000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한 500만 원 정도의 세부담,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혜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저희가 중점을 둔 분야가 산업단지입니다. 예. 산업단지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네. 젊은이들이 산업단지 또 전통적인 산업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재생을 촉진을 하고 산단 지역의 문화라든지 또 산단 캠퍼스 같은 것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산단 지역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산단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또 이런 특수 사고가 났을 때 예. 대응할 수 있는 대응단을 광역 단체별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분야별 내년도 예산 그래픽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네. 이렇게 되면 복지 고용 쪽으로 이제 비율이 제일 네, 전체적으로는 예, 예. 복지가 제일 115조 원 많이, 규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20조 원 늘어난 것 중에서 예.
복지 쪽에 한 그 서민복지에 8조 원, 예. 그리고 경제 쪽에 한 8조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라든지 창조경제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 8조 원, 그리고 안전투자와 국방 분야 등에 한 4조 원 해서 20조 원이 늘어간 부분이 세월호 쓰여지겠습니다. 참사를 계기로 안전 예산 같은 것들은 조금 뭐 늘어났습니까? 안전 예산은 이번에 분야별 증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17.9%를 늘려서 작년도 12조 4천에서 14조 6천까지 예. 늘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에 2조 2천억 원이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안전 투자가 중점을 둔 것은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를 하고 예. 또 안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재난 R&D라든지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는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에 관한 신규 투자 중에서 새로운 신규 아이템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네. 재난안전통신망에 한 500억, 그리고 특수 소방차 등 소방 장비 등에 한 1,000억, 그리고 지하철 내진 보강, 예. 또 스크린도 설치가 종전에 돼 있지 않았는데 지방 업무이기 때문에 예. 약 1,000억이 지원이 되고, 대학의 실험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 1,500억이 신규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 그 학교 시설에 지금 안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학교 시설의 안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강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 금년에 2천억보다 훨씬 많은 6천억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특히 이제 안전이 정부 지원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안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3년간 5조 원 규모의 안전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하고 내년 예산에 그 펀드 출자에 50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이제 팍팍한데요. 서민들의 어떤 그 경제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네, 그 분야가 가장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그 서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을 시켜서 실질 소득을 높이면 예. 그게 소비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예. 그 각종 서민들의 의료 부담 또는 교육 부담,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 그걸 지원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린이에 대해서는 A형 간염 접종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예. 또 국가장학금이 내년도에 명실상부하게 반값이 완성이 됩니다. 반값 장학금이 완성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를 실시를 해서 동절기 기간 동안에 저소득층 약 한 100만 명에게 약 한 11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가 제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또한 특이한 것은 저희가 그 비정규직과 실업자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3종 세트를 마련을 해서 지원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네. 또 실업자의 경우는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노후소 나중에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실업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부담을 정부가 4분의 3까지 지원하는 예. 실업 크레딧 제도를 예. 신규로 지원을 하고 예. 또한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문제가 퇴직 후에 대책이 없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시작을 하게 네. 되겠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방 차관께서 예산실장이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오는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적자 재정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 세계적인 경기 또 국내 내수가 나빠지면서 세수가 부족해서 생긴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도를 확장적인 그 재정 운영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면 또 세수가 늘어나서 조금 더 그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균형 재정의 기조를 중기적으로 다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지금 여기 저희가 그 테이블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예. 우리나라의 경우가 금년도 적자 규모가 GDP 대비 1.5%인데 예. 일본의 경우가 가장 높은 마이너스 9.3%, 그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4%고 OECD 평균이 마이너스 4.6%입니다. 재정 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재정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때 재정에서 좀 나서서 경기를 활성화를 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재정개혁이나
보조금 낭비 같은 것들을 방지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예. 점차적으로 중기적으로 균형 재정을 이끌어 가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연일 나오는 게 이제 증세와 관련된 거고 얼마 전에 담배값도 이제 인상한다고 네.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증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부는 뭐 증세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살린다. 경기를 살려서 또 세수 기반을 넓혀서 세수를 확보한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예. 담배세의 문제는 예. 담배 흡연율이 OECD 국가의 최고고 또 담배 값은 또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예.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어떤 직접적인 증세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내년도 나라 살림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획재정부 박문규 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